숙녀들의 고귀한 수다. Unsere Liebe war schön, so schön, merci, chérie. 김수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수영 기자 완전 봄인데요? 저 오늘 막 화려하단, 네. 오늘 왜 이렇게 화사하게 입고 왔냐고. 어디 가세요? 오늘 진짜 외할머니가 좀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네. 정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영덕에 내려가게 돼가지고. 영덕으로.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히 생각하고 입은 건 아닌데, 오늘 화사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많네요. 할머니께 네. 화사한 우리 김수영 기자의 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나 보네요. 네, 제 무의식이 그렇게 발현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정말 장맛비가 내리는데 김수영 기자한테는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저 그때도 한번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네. 샛노란 치마 입어가지고 네. 약간 지저까지는 아니고 왜 이렇게 우중충한 날 노란색 치마를 입었냐. 그렇죠. 우중충한 날일수록 더 이렇게 밝게 입어야죠. 맞아요. 반전을 깨하는. 김수영 네. 기자만의 매력을 네. 오늘 어쨌든 감사합니다. 너무 화사해서 네. 저의 마음도 같이 화사해지는 것 같네요. 네. 오늘 핫뜨거 준비하셨고요. 네. 네. 정말 오랜만에 준비해서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네. 오늘은 좀 시간이 하지만 네. 지금 이제 실시간 이슈가 되고 있는 걸 중심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해볼까요? 네.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좀 맞은 건가? 좀 느린 것 같아요. 네, 오늘 핫뜨거 네.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이제 짧게 세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이제 개성공단 관련한 소식입니다. 네. 이제 개성공단 가동 중단한 사태가 이제 3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제 처음으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의 실무회담이 네.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제 오는 6일 날 개최가 될 거고요. 네.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이 앞으로 어떤 국면을 맞을지 많은 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오늘 6일이면 내일이죠. 네. 내일 오전 10시에 어떤 얘기가 오갈지 좀 저희도 주목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이것도 지금 상당히 실시간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건데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50원, 네. 그러니까 7.2% 정도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네. 2012년에는 4,580원이었고, 네. 그리고 올해는 4,860원이었는데요. 이제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 명여 명 정도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네. 이제 추산했다고 합니다. 네. 최저임금, 어쨌든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 늘어가고, 그때 당시 서로 이렇게 합의한 거에서 어쨌든 그 노사 쪽이 더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했는 거 보네요. 5,120원인 거 보니까. 5,210원. 네. 그때 사측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장한 게 4,800 네. 몇십 원 정도로 주장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다행인 것 같네요. 고용 환경이 네. 빨리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정말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그런 고용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로자의 그런 생활 수준 같은 것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게 없지 않은 사실인 것 같으니까 네. 좀 정부에서 많이 그런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은 요즘에 가장 핫했던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떤 네. 소식인가요?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이효리 씨가 이제 이상순 씨와 결혼한 것을 공식 인정하고 네. 소감을 밝힌 부분인데요. 이제 4일 오후에 자신 팬카페에 결혼하는 것을 이제 공식 인정했고요. 이제 부모님들께는 말씀드리기 전에 고민을 했었고 네. 지금 청첩장이나 상견례가 다 됐다는 네. 걸로 이제 알려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준비된 거는 없다고 합니다. 결혼한다는 사실 9월 정도에 결혼한다는 네. 사실만 맞다고 하네요. 네. 진짜 이효리 씨가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네. 이상순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사랑을 멋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다는 네. 게 느껴졌어요. 네. 네. 또 하나 소식이 또 있죠. 네, 정말 핫한 소식. 저희 대한민국 남녀
남녀를 많이 이렇게 깜짝 놀래키고 네. 이제 부러움과 시샘을 샀던 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나영 씨와 이제 강동원 씨가 정말 원빈 씨. 원빈 네 원빈 공공재로 우리 네. 다 하자는 제가 강동원 씨는 강동원 씨를 문제인가요? 좋아하는 마음이 네 이나영 씨와 원빈 씨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럽네요. 원빈 씨는 제가 예전에 예능에서 봤을 때 예능인가 어떤 그 배우 한 분이 나와서 네. 배우 원빈은 한 번도 여자 얘기를 해보는 네. 걸 못 들었다, 못 봤다 하면서 항상 만날 때마다 작품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네.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정말 멋있는 남자군 했는데 이렇게 한 번도 스캔들 같은 것도 난 적이 없었죠. 네, 맞아요. 신비주의 네.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나영 씨와 이렇게 100년 가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열애를 인정한다고 하시니 네. 네, 어쨌든 부럽네요. 배가 아프지만 네, 많이 사랑하시고 네.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어떤 커플 소식보다 이 커플 소식이 네. 가장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왕. 왕. 두 분 다 너무 정말 네. 진짜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로라 할 정도로 네, 그죠. 정말 미모면 미모, 연기면 연기로 출중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 핫뜨거는 이 소식으로 마무리하고요. 노래 하나 더 듣고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는 롤러코스터의 습관 듣고 올게요. 네, 롤러코스터의 습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김수영 기자와 함께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 48m라는 영화죠. 네.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48m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논란이 좀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죠, 48m가? 네. 일단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을 다룬 영화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하려면 네. 압록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네. 이제 실제로 탈북에 성공한 300명의 탈북자들의 인터뷰와 취재를 통해서 이제 영화가 제작됐기 때문에 이제 실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300명의 탈북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음. 제가 얼마 전에 그 종편 TV조선에서 네. 이 48m의 감독이랑 배우분이 인터뷰. 나와서 인터뷰 음. 한 장면을 봤는데 탈북자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면서 네. 시나리오를 쓰는 동안 내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일까라는 궁금이 있었는데 그럼 이 48m 제작 과정이 탈북자 안혁이 제작자? 네. 네. 그 안혁 씨가 네. 그 북한 포로수용소 그쪽에 3년 정도 이제 수감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제작자들이 그 탈북자들 7명인가 8명 정도가 직접 제작자가 돼서 이제 만든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북한 인권 운동자 수잔 솔티가 네. 이제 뭐 미국 하원에서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한국 영화 최초로는 이제 하원에서 이제 상영된 영화이기도 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인가 네. 그쪽에서도 특별 시사회를 열 정도로 네, 외국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영화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근데 딱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그 탈북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내용인 만큼 뭔가 되게 가슴을 애리고 또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뭔가 되게 좀 암담한 느낌을 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 영화 장점과 단점을 김수영 기자가 나름 분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분석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네. 일단 이 영화가 좀 화제가 된 이유가 그 북한의 청소년 5명이 탈북을 했다가 이제 라오스인가? 예. 그쪽으로 탈북을 했다가 강제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문제가 되면서 네. 이 영화도 동시에 좀 화제가 됐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그 압록강, 그 48m, 최단 거리 48m에서 네. 탈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네. 이런 게 좀 관심이 집중됐던 거는 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이나 한반도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최단거리 48m라는 것이 언제 했는지도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48m가 뭐 한국인이든 해외 사람들이든 이제 우리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좀 반성을 하게 되고 그런 계기를 주는 거에서는 굉장히 좀 좋았던 그리고 감동적인 실화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북한 문제 남한과 북한 문제는 이렇게 영화처럼 그렇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그죠. 들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단 상황이 된 지 지금 반세기 이상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정말 그 48m에 있었던 일은 분명히 뭐 이제 실화니까 사실이긴 하지만 그 반세기 이상에 있었던 분단 현실을 그 48m에 있었던 일로만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은 조금 좀 아쉽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좀 영화를 통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딱 결정돼 버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관객 입장에서 우리 남북의 문제를 동떨어져 보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뺏겨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차라리 뭐 그냥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있잖아요. 네. 정말 배가 고파서 100원, 200원의 동생을 팔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던가 팔다리가 정말 배가 고파서 팔다리가 앙상해진 그런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북한 주민들이 뭐 살아가는 모습, 옷을 팔면서 산다던가 네. 아니면 서로 어우러져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배경적인 거를 좀 보여줬으면 더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남북 문제에 대해서 네. 이렇게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걸 그렇게 보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네. 이 영화 48m를 저도 보니까 네. 보진 못했는데 이제 김세영 기자와 방송을 이제 준비를 하니까 네. 막 찾아봤는데 약간 이 영화의 그런 방공 그런 영화랑 또 비슷한 그런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당시 북한에 대한 그런 뭔가 분노를 더 이끌어내게 만드는 탈북자들의 불쌍함 때문에 네. 북한의 그런 분노를 더 네. 이끌어내게 만드는 요소도 분명 작용하는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네. 조금 비판된 시각으로 분명 탈북자들의 그 현실은 분명히 사실이니까 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대신 그 탈북자들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반적인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편협된 시각이 아닌 김세영 기자의 말처럼 네. 약간 비판된 시각으로 이 영화를 봤으면 더 우리한테 좋은 영화로 네.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네티즌 반응들도 보면 정말 딱 그 영화를 보고 우리가 편협적으로만 느끼게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정말 48m 안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고 정말 통탄할 일이고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 좀 우리 남북 관계 뒤에는 이제 뭐 강국이라던가 이제 세계적인 뭐 타국이 이렇게 많이 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이렇게 영화 속에 녹아있지 않은 게 되게 아쉬워서 오히려 제 마음, 좀 관객들 마음에 분단선이 또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저 개인적으로 들었던 건 사실인데요. 실제 네티즌 반응을 보면요. 네.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거의 7, 80%는 좀 이제 좀 영화에 대해서 좀 약간 아까 말씀하신 약간 방공스러운 네. 그런 게 좀 대다수를 차지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거의 그리고 정말 감동적이다. 반성해야겠다.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되고요. 네. 그리고 정말 극소수인데요. 극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현재 닥친 현실을 말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좀 담아내기에는 우리 지금 남북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좀 미약한 게 있었다. 그렇죠. 이런 의견은 정말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네, 극소수 존재했었는데요. 네. 일단 와글와글 네티즌 반응을 좀 몇 개 소개시켜드리면 오늘 올라온 글입니다. AZZA 땡땡땡님이 민주당, 통진당 들이 봐야 할 XX들이 봐야 할 영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CCRI 땡땡땡땡님은 어제 남겨주셨는데요. 보고 북한의 악랄함을 확실히 알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마이트 MAYE 땡땡땡땡님은 저파들이 꼭 보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격분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네. 네티즌 글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좀 좋은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가뭄의 청지기 RAID 땡땡땡땡님도 오늘 남겨주셨는데 가뭄의 담비 같은 영화였다. 네, 국내 북한 인권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기도합니다. 네. 라는 것들과 뭐 이제 뭐 감동적이었다, 네.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취지의 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정말 찾을 수 없었던 극소수의 의견 중에는요. MALE 땡땡땡님이 오늘 올려주신 글인데요. 네. 북한의 현재 닥친 현실을 표현했으나 다소 미약했다. 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까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네. 거의 극과 극이 반반이 아니라 70%? 한 네. 80%, 20% 네. 정도의 반응이 네. 나오는 것 같네요. 저희 네. 또한 이제 어른 친구들도 이런 영화를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접하게 되면 어쨌든 그런 보여지는 것만 다 받아들이는 거는 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선 기자 그럼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마디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네. 영화 48m를 통해서 우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통탄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영화였고요. 네. 반면에 남북한 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현주소를 보려면 과거를 봐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를 좀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배경적인 거 거시적으로 우리 남북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소영 기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도 김소영 기자 네. 산뜻한 봄의 모습으로 다음에 무슨 만나보도록 옷?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옷 걱정해야 돼. 걱정. 네. 네. 그럼 김소영 기자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바로 써내 책 창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